김도윤 원장은 시계를 확인하며 자동차에서 내렸습니다. 소박한 주유소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랫동안 베테랑 외과 의사로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그가 은퇴 후 시골 주유소를 운영하는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도윤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주유기를 잡은 그의 손은 한때 정교한 수술을 집도하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기름때가 밴 평범한 주유소 사장의 손이었죠. 김 사장님, 오늘도 일찍 시작하셨네요. 동네 슈퍼주인 박 씨가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이슬 맞은 아침이 제일 좋죠. 누구도 이 소박한 주유소 사장이 서울에서 가장 유명했던 흉부외과 의사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천재 의사, 마술 같은 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하지만 5년 전 큰 병원에서의 정치적 갈등과 의료계의 부정부패의 환멸을 느낀 도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주유소 사장이라 수술대 앞에 서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긴 하지. 도윤은 가끔 혼잣말을 했어요. 그에게는 환자의 생명이 걸린 압박감도 병원 내 정치적 긴장도 없었죠. 그저 손님들에게 기름을 넣어주고 간단한 정비를 해주는 일상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검은색 외제차가 주유소에 들어왔어요. 유리창이 내려가고 중년 남성이 건방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득 넣어 빨리.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그가 주유기를 잡는 순간 옆에서 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 여성이 승합차에서 허둥지둥 내렸어요. 그녀의 품에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5살쯤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요. 도윤은 주유기를 내려놓고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제게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외제차 손님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야, 기름 넣다 말고 어딜 가는 거야? 도윤은 개의치 않고 아이를 살폈습니다. 숨을 거의 쉬지 못하는 아이의 목을 살펴보니 기도가 이물질로 막힌 듯 했어요. 그는 아이를 안고 사무실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 뭐야? 야, 지금 손님 놔두고 어딜 가? 외제차 주인이 따라 들어왔어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아이를 테이블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손은 더 이상 기름때가 묻은 주유소 사장의 손이 아니었어요. 30년 경력의 외과 의사의 손이 되어 있었죠. 정확하고 빠른 동작으로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하임리히 법을 시행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아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기도가 이물질로 막혔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수술실에서 집도하던 때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아이를 치료했어요. 몇 분 후 아이가 캑캑거리며 사탕을 뱉어냈습니다. 파랗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았어요. 아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이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이가 사탕을 삼켜서 기도가 막혔던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외제차 주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신 혹시 의사예요? 도윤은 대답 대신 아이의 맥박과 호흡을 다시 확인했어요. 외제차 주인은 도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도윤 원장님? 맞죠?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김도윤 원장님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전 제 아버지 심장 수술을 집도하셨던 분.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냥 주유소 사장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 손동작, 그 표정. 원장님이 분명해요. 제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십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정말 의사세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주유소 사장입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에는 의사 김 사장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고 병원에서 왜 떠났는지, 왜 주유소 사장이 되었는지 물었죠. 하지만 도윤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 외제차 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었고 공손한 태도였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무례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김 사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그냥 주유소 사장이니까요. 원장님. 아니, 김 사장님. 저희 병원에서 모십니다. 서울 신세계병원입니다. 최고의 대우와 연구 환경을 약속드립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생활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실력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주유소 사장으로 사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도윤은 주유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도윤의 모습에 외제차 주인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도윤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주유소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구한 어머니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동네 슈퍼 박씨도 음료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 사장님이 그런 대단한 의사였다니 놀랍네요. 슈퍼 주인 박씨가 말했어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입니다. 마을 이장님이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명의로 계셨다면 돈도 명예도 다 있었을 텐데.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와 이권에 신경 쓰게 되더군요. 어느 순간 내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잊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유기를 문지르며 계속했어요. 여기서는 그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끔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복잡한 정치나 이권 다툼 없이요. 아이의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마침 제가 있어서 다행인 겁니다.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왔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김도윤 같은 실력자가 있었기에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주유소 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유소 앞에는 줄을 선 차들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김 선생님, 우리 마을 보건소가 몇 달째 의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프면 40분을 운전해 다른 마을까지 가야 해요. 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서요?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주유소 일은 마을 청년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눈빛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면허도 오래전에 이장님이 말을 끊었어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면허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물은 마을 소유라 절차도 간단합니다.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을 때 그는 다시는 의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아이의 생명을 구했을 때 느꼈던 그 감각, 그 사명감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라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민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두가 함께 박수를 쳤어요. 도윤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진료만 가능해요. 대수술 같은 건 못합니다. 충분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오래된 의사 가방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열지 않았던 가방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청진기와 기본 의료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손에 들고 귀에 꽂아 보았어요. 다시 시작하는 건가?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창 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유소 사장으로 평범하게 살던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빛나는 메스를 든 유명 의사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소박한 의사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김도윤. 그는 청진기를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유소 사장이면서 동시에 마을 의사가 되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